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팅커캐드를 활용한 모델링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모델링한 작품을 출력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명찰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왼쪽의 메뉴와 중간에 커다란 작업, 평면, 그리고 우측에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화면은 여러분들의 이 작업대라고 하는 작업 공간을 3D 입체이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또는 확대나 축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커다란 공간은 작업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 또는 글자들을 올려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이 완성이 된다면 여기 작업 공간에 완성된 작품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보면 네모 상자, 원통, 구 또는 글자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모양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눈금을 선택을 하면 기본 쉐이프에 더불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모형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본 쉐이프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작품의 제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작품의 제목은 무작위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상단의 내용을 클릭을 해서 오늘은 명찰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명찰이라고 입력하고 언더바를 한 다음에 또는 한 칸 띄우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부마초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면 작품의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팅커캐드는 실시간으로 이 웹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쪽에 이런 다양한 쉐이프를 옮길 때마다 우측 상단에 저장 중, 저장됨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형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쉐이프의 크기나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이걸 통해서 크기와 모양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린 걸 취소하고 싶으면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먼저 명찰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넓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네모난 상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상자는 투명한 상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빨간색 상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빨간색 상자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출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쉐이프는 그냥 단순히 구분하기 위한 색을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찰 틀의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쉐이프를 선택한 다음에 오소리에 있는 이 하얀 점을 클릭을 하면 가로와 세로 또는 높이까지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찰 틀은 가로 80,
세로 40, 높이 5mm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가로 80, 조금 옮기겠습니다. 보기 쉽게. 네, 세로 40.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하얀색 점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5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네, 명찰 틀이 간단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걸 움직이고 싶으면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요리조리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찰 틀을 너무 단순하게 직사각형으로 하면 심심하니까 명찰 틀을 이렇게 좌우가 볼록하게 동그란 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원통을 하나를 더 가지고 오겠고요. 원통의 크기도 이 직사각형으로 된 틀의 세로 40배에 맞춰주기 위해서 흰 점을 선택한 다음에 40, 여기도 40, 높이도 역시나 똑같이 5로 맞춰주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이 둥그스름한 원이 약간 각이 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이 지면 왠지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이 동그란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기 위해서 네, 혹시라도 이렇게 화면이 보인다면 꺽쇠를 눌러서 이 측면 부분을 최대 값으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측면 값을 최대로 올리면 약간 각이 졌던 원이 부드럽게 변한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을 직사각형과 정확하게 반만 만나도록 일치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일치됐는지 일치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과 직사각형을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세로 부분을 정렬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정렬 버튼을 눌러준 후에 이 가운데 점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매끄럽게 원과 직사각형이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아래가 매끄럽게 정렬이 되었다면 이 원통 모양을 우측에도 하나 똑같은 모양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원통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버튼을 누르면 똑같은 모양이 하나 복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쭉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 네, 수직 또는 수평으로만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네, 끝부분에 맞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주황색으로 된 원이 두 개, 그리고 가운데에 직사각형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 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세 개를 합칠 때는 이 세 개를 전부 다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 두 번째 네, 그룹화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G 버튼을 눌러도 괜찮습니다. 네, 세 개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색깔도 네, 빨간색 한 가지 색으로 통일되었고 모양도 이렇게 하나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왼쪽에 평면도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매끄럽게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는 홈 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확대를 해보겠고요. 이제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넣기 위해서는 네, 마우스를 조금 내려서 문자 버튼을 형태를 가지고 와서 네, 밑에 있는 명찰 틀과 구분하기 위해서 색은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이곳에 부마초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원래 이 명찰 틀이 5mm였는데 너무 높지 않게 네, 높이는 7mm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명찰의 이름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도 너무 크지 않도록 가로는 70, 그리고 세로는 3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근데 이 이름이 또 바닥 틀과 위치가 균형 있게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는데 가운데로 오지가 않습니다. 이때도 역시 네, 글자와 틀을 모두 다 선택한 다음에 이 정렬 버튼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버튼을 누른 다음에 네, 좌우 가운데에 맞춰주고 위아래 가운데를 네, 맞춰주겠습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이 부마초 글자가 명찰 틀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찰을 마무리하면 이걸 어딘가에 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마초 이 왼쪽에 고리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홈뷰로 바꾼 다음에 확대. 그래서 이쪽에 조그만한 구멍을 내줄 텐데요. 이 구멍을 내기 위해서도 원통을 하나를 가지고 올 거고요. 네. 구멍이 아마도 5mm 정도가 될 텐데 여유 있게 네, 지름을 7m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7mm로 바꿔주고요. 네. 높이는 구멍을 뚫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 구멍이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로 바꾼 다음에 네. 이 원통과 이름 태그를 전체를 다 선택을 한 후에 정렬 버튼을 눌러서 이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네, 다시 홈뷰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름도 원래대로 정렬이 되어 있고 네, 이 구멍 뚫을 부분도 잘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멍 뚫는 부분은 따로 수치는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네, 적당히 너무 안쪽이 아니고 또는 너무 바깥쪽만 아닌 위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 주황색 원통을 네, 구멍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다시 최종적으로 이 구멍과 이름 부분을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어주면 지금 원래는 각각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이 이렇게 하나로 묶였는데 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들어갈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네, 정면도로 보면 네, 이렇게 명찰 틀의 위쪽으로 볼록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솟아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찰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발명 영재반인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선생님이 안내해 준 것에서 뭔가 색다른 것을 넣어서 명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명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안내했지만 이렇게 만든 명찰은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네, 명찰 만들기 반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 언제든지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찰 모델링 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